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섬유산업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판에 따르면 섬유산업, 즉 섬유제품 제조업은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각종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직물과 편조물을 만드는 활동,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실, 직물, 편조물을 염색, 표백 등 가공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제가 섬유산업사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7년 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 2년여의 연구 결과를 모아 2009년 8월 고도성장기 이전 한국 중소직물업의 전개 과정이라는 제목의 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취득 직후인 2010년에는 일본 도쿄대의 계곡연구원으로서 유학하면서 일본 섬유산업사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사 속의 섬유산업을 일본과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로 옷, 음식, 주거를 든 것입니다. 옷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추위와 위험한 물건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는 먼 옛날부터 섬유물질을 가공하며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섬유산업은 다른 의미에서도 경제사 연구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초기 경제발전에서 섬유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근대적 경제성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산업혁명에서는 면 방직업의 기술 발전이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 20세기 후반 한국, 대만,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초기 경제성장에서도 섬유, 의복을 비롯한 경공업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강좌는 20세기 한국 섬유산업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민지배기부터 1980년대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1990년대 이후도 언급합니다. 강의를 통해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안에서 여성들이 직접 천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던 시대에서 섬유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대로의 전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까요? 둘째, 한국 섬유산업의 각 업종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요인을 배경으로 성장했을까요? 또 언제 어떤 요인을 배경으로 쇠퇴하게 됐을까요? 이 강좌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강좌를 통해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정리,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좌가 한국 경제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좌의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는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주차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강의에서는 옷을 만드는 원료인 섬유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 먼저 학습합니다. 각 섬유의 특징,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쳐 면의 시대가 시작된 과정과 1930년대 이후 합성섬유가 확산된 과정을 정리합니다.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섬유에는 면, 견, 양모, 아마 등이 있는데 현재는 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학섬유라고 부르는 인조섬유에는 레이온과 같은 재생섬유와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가 있는데 현재는 합성섬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과 교역의 통계를 개관합니다. 191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섬유산업의 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수출액 등의 장기 추이를 정리합니다. 또한 섬유산업 내의 세부 업종별 통계를 비교하여 산업의 구성 변화를 추적하고 한국 제조업과 수출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했던 위상과 세계 섬유산업에서의 한국의 위치도 살펴볼 것입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이전의 직물업을 개관합니다.
20세기 들어 가장 먼저 등장한 섬유 제품 공장은 면사를 구매해 면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식민 지배하에서 간해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직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으나 조선 내 직물업, 즉 직물의 공장 생산 역시 성장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견직물 수입 규제, 조선 내 레이온 직물 소비의 확대, 그리고 1930년대 말 이후 전쟁 확대로 인한 일본 제국 내 물자 부족이 직물업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정리합니다. 4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이전의 제사업과 면방직업을 개관합니다. 처음에 조선은 제사업의 원료인 누에고치와 면방직업의 원료인 원면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192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제사 자본과 면방직 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하면서 조선 내 제사업과 면방직업이 성장하였습니다. 비록 일본 자본 주도의 성장이었지만 특히 면방직업의 생산시설은 해방 이후 귀속재산으로서 한국 면방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본 자본들 사이에서 유일한 조선인 자본으로서 존재했던 경성방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5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에 면방직업을 개관합니다. 해방 이전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조선 내 면방직업의 생산시설은 대부분 귀속재산으로서 한국인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그 생산시설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면직물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당시 유엔과 미국의 원조당국은 생산시설의 복구와 원료 면화의 수입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원조를 통해 면방직업이 재건되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6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에 직물업을 개관합니다. 직물업에도 귀속재산이 있기는 했지만 면방직업과는 달리 대규모 생산시설 없이도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특히 전력 사정이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 수직기를 사용한 소공장들이 몇몇 농촌 지역에서 등장했던 것이 1950년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직물업의 주된 원료는 인견사, 즉 레이온사였으며 아직 국내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원조를 통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7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의 기타 섬유산업을 개관합니다. 먼저 다룰 것은 수출산업으로서 장려되었던 제사업입니다. 면방직업과 마찬가지로 제사업의 생산시설은 귀속재산으로서 불화되고 전쟁의 파괴를 겪은 후 원조자금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제사업은 수출산업으로서 기대를 모았지만 수출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한편 네이, 양말 등을 생산하는 편직업의 경우 소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기계가 국산화되어 1950년대에 빠르게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주 원료였던 면사는 초기에는 국산품과 수입품이 같이 사용되다가 1950년 중반부터 수입이 금지돼 국산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방직업과 유사하게 대규모 생산시설이 필요한 모방직업을 다룹니다. 해방 이전에는 모방직 제품을 수입에 의존했으나 서양식 복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모방직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료인 원모는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8주차 강의에서는 면방직업의 수출산업화 과정을 개관합니다. 1950년대 말이 되면 한국 면방직업계는 이른바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수출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조 원면을 가공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초기 수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를 비롯해 면방직 업계가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간 과정을 정리합니다. 9주차 강의에서는 화학섬유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 산업화 과정을 개관합니다. 세계의 조류에 상응하여 1930년대 이후 조선, 한국에서도 화학섬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국내에 원사를 생산하는 공장은 1950년대까지 없었습니다.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은 1960년대 이후 차관 도입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내수 규모 이상의 공장 건설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직간접 수출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0주차 강의에서는 기타 섬유산업의 수출산업화 과정을 개관합니다. 1950년대부터 기대를 받았던 제사업은 국제 생산가격의 상승과 일본의 수요 증가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에 수출산업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수입 대체를 달성했던 편직업과 직물업도 1960년대 이후 전반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 속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염색 가공업 또한 직접 수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섬유 제품의 수출에 힘입어 높은 간접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1주차 강의에서는 초점을 바꾸어 섬유산업의 노동자와 환경 문제를 다룹니다. 섬유산업에는 주로 미혼 여성들이 종사했습니다. 특히 면방직업과 직물업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길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에는 기숙사가 딸려 있었고 산업체 부설학교가 설립되어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편 섬유산업의 대표적인 환경 문제인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도 다룹니다. 마지막 12주차 강의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해방 이전의 종업원수 상위 8개 기업, 1950년대에 종업원수 상위 10개 기업, 1970년대 말에 자기자본과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을 추출하고 이 중 일부 기업의 양력을 정리합니다.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이들 기업의 공장 부지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도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학습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천연섬유에 초점을 맞추어 각 섬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